우연히 보게 된 그림 한 점에 우리의 동심이 깨어나고요. 열심히 살아온 지난 삶을 반추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서 옛날에 그 놀던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고 즐겁고 새롭고 보람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들도, 그림 앞에 선 관객들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 그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대전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 한밭도서관입니다. 70만 권이 넘는 다양한 책이 있어서 책 좋아하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죠. 그런데 요즘 도서관 신간 대출 코너보다 더 인기 있는 곳이 생겼대요. 바로 1층 전시실입니다. 서툰 솜씨로 도화지를 채운 손길들. 가만 보니 누군가의 행복했던 기억 같기도 하고요. 그림을 엮어 만든 책도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곳에는 유치원생부터 91세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창작 그림책이 많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창작 그림책과 자서전 그림책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만든 책들은 자서전 그림책인데요. 자서전하고 그림책 개념이 어떻게 접목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개념의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가을 도서관에선 특별한 그림책 수업이 열렸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쓰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었죠. 특히 수업에 참가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릴 적 마음에 품었던 꿈 한 자락도 고스란히 책에 담겼습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는 황순영 작가. 그 시절 함께 놀던 짝꿍들은 모두 꿈을 이뤘을까요? 학교종이 하늘땅? 보통 학교종이 땡땡땡은 사실 동요 가사에도 들어있잖아요. 무언가를 해내거나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하늘만큼 땅만큼이야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비롯해서 제가 했고 제 어렸을 때 놀이를 학교 놀이를 종종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 차관을 떠올려서 그래서 이제 학교종이 하늘땅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봅니다. 순탄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인생이었음을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그 고생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원래 자서전을 쓰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림과 함께하는 자서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공부하면서 쓴 겁니다. 그림책에 담은 서완석 어르신의 시간. 책장을 넘기면 삶의 고비를 묵묵히 견디고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큰딸이 와서 봤는데 아버지 그림 잘 그린다고 그 말만 했어요. 네. 기분 좋으셨겠네요. 큰딸이 인정을 해주니까. 어디 가족뿐이겠어요? 어르신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순수함도 있고요. 따뜻한 그 색채감 같은 것도 따뜻하게 더 느껴지고요.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이 더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참 내용 재밌고 좋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건데요. 사람들이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작가, 나도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분들이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는 분들마다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기가,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밭도서관으로 꿈꾸는 그림책 작가들 만나러 오세요. 또
다른 그림을 찾아온 곳은 도심 속에 있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이끌려 카페 문을 열었다면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세요.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을 반겨줄 겁니다. 신선한 화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2명의 청년 작가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 전시 겨울밤 그리고는 저희 갤러리 공모에 선정된 2분의 작가와 함께 이끄는 전시입니다. 사실 연말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다 긴 밤이 기다리고 있는 겨울까지 찾아와서 그 쓸쓸한 마음이 더 가중되어지는데 그런 어둠을 대신할 빛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임솔지, 최지영 작가님을 모시고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귀여운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 임솔지 작가의 작품엔 동물과 식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싱그러운 풀밭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토끼. 청년 작가는 이 그림 속에 어떤 메시지를 숨겨놨을까요? 저는 미드나잇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작은 존재들과 그 속에 있는 내 모습, 기억들을 중첩해서 식물과 동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떠오른 기억과 감정에 다채로운 색감을 입혀 이야기를 완성하는 임솔지 작가. 줄곧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을 소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동화 같고 몽환적인 그의 작품은 우리의 동심을 깨웁니다. 토끼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동심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라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고요. 그 작품 색채 때문에 더 분위기와 이 카페 분위기와 맞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좀 오래오래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도 행복한 토끼가 되어 지난 추억을 꺼내보는 건 어떠세요? 삶을 유쾌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른 청년 작가에게로 이어집니다. 반복되는 현실도 충분히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최지영 작가. 이 작품은 현실 속에 볼 수 없는 상상의 공간들과 제가 현실을 살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한 화면에 재해석하여서 표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삶의 모습들이 즐거운 상상이 되어 펼쳐집니다.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낡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익숙한 설원도 색다른 풍경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친 행복의 조각이 아닐까요?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항상 기분 좋고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제 작품에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걱정거리가 유난히 넘쳤던 한 해였죠. 2021년의 끝자락. 우리를 찾아온 2 청년 작가의 작품은 추운 겨울밤을 평온하고 아름답게 위로해 줄 겁니다. 이번 전시는 연말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전시인 만큼 가족분, 친구 또는 연인분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겨울밤 굉장히 춥잖아요. 이 따뜻한 작품들과 힐링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202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 마음이 자꾸 조급해진다면 이번 주말엔 잠시 멈춰서 그림 앞에 서보세요. 분주한 일상을 차분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요즘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정규직이 21명이고 매출은 9억 4천 정도 올렸습니다. 생강진액, 흑도라지 생강진액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6차 산업 인증 기업입니다.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선 사회적 경제하면 가장 먼저 손꼽히는 지역, 다름 아닌 경상북도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협동과 상생의 중심에서 지역을 외친다. 지역에 기반한 지역을 살리는 착한 경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이 시작된 경북. 실제로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 역시 경북인데요. 코로나 발생 이전엔 155개였던 사회적 기업이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상생과 나눔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 사회적 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그렇다면 그 핵심 축인 경북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북 내 사회적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포항입니다. 그중 2013년 설립, 이제는 건실한 마을 기업으로 성장한 이곳. 금강리라는 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든 마을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생산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과 또 우리나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인 떡, 그다음에 청국장 등의 장류가 있고요. 지역에서 난 재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이곳 마을 기업. 판로 개척에 필요한 농수산물 소비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 함께 일하는 직원 역시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다 보니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로는 쪽파를 주력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가공품으로는 치즈 떡볶이 떡과 또 저희 제품이 굉장히 이제 특성이 잘 드러나는 가래떡이 있습니다. 가치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공품들. 떡볶이 떡의 경우는 하루에 1,500개가 판매된 적도 있다고요. 만 8년이 지나서 9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첫 해에는 1년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일용직으로 3명, 그리고 이제 봉사직으로 2명이 있었는데 점점점 2017년부터 가공을 추가하면서 2020년 기준 이제 정규직이 21명이고 매출은 9억 4천 정도 올렸습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선정 모두의 마을 기업이 된 이곳. 꼼꼼한 소비 경향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세운 덕분에 코로나19 여파에도 매출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급성장한 건 온라인 분야. 요즘 주기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의 먹거리를 알리는 데도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주문. 그 주문 인정번호 남겨주시면 배추. 네, 그렇죠. 배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밭에서. 통배추. 인근 업장과 연계해 기획한 과메기 세트. 이웃의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셈이니 이 또한 상생이라 볼 수 있죠.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시장에 이제 약간 발맞춰서 저희가 직접 방송을 하면서 소비자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약간 최신 판매 형태를 갖추게 된 게 큰 장점이고 이로 인해서 시간 대비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래 대표는 곧 있을 사회적 경제 대회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계획.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잘 보시는 분을 잘 만나서 어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저희 바이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그런 제품들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최선의 장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 내 사회적 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안동입니다. 그중 이어서 찾은 곳은 농업회사 법인이자 여성 친화기업입니다. 이곳 역시 이번에 열릴 사회적 경제대회에서 온라인 마켓 참여를 하게 된 기업. 마찬가지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 기업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로 생강이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생강진액, 흑도라지 생강진액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6차 산업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 최대 생강 주산지임에도 가공된 특산물이 없었던 안동. 그러던 중 2016년 이곳 농업회사 법인은 생강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안동은 낙동강 인근이라서 모래흙이 많이 섞여서 땅이 되게 영양분이 풍부하고 좋습니다. 안동 땅에서 자란 생강은 껍질이 얇고 알이 굵고 즙이 풍부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 구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이태숙 대표. 때문에 지금도 경영 모토는 농가 소득 증대와 안심 먹거리 제공입니다. 그런 이태숙 대표가 알려주는 생강진액 활용 방법. 생강진액으로는요, 따뜻한 생강차나 생강 라떼, 그리고 이제 빵이나 떡에 이제 뿌려 드시거나 찍어 드시거나, 그리고 김치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최근엔 관광형 또는 최리형 상품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이곳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는 팜파티나 요리체험 교실을 통해 관광형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강 농사도 직접 짓고 있고요. 생강진액도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진액이나 말을 이용해서 농촌형 직영 카페도 운영하고 요리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비롯한 지역민들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 이후 매년 2배씩 매출 증진을 이뤄낸 이곳. 청년을 비롯해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착한 기업으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한편 어슴푸레해진 저녁 시간.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태숙 대표.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는 걸까요? 안동 시민들이 안동 생강을 이용해서 직접 수제 생강청을 만들어 보는 현장 체험을 해볼 겁니다. 특별한 비법인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안동 생강 진액을 넣어 수제 생강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농어촌의 입지도 좁아진 것이 현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를 통해 농어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블루오션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할 맛이 난다는 이태숙 대표. 앞으로는 더 바빠질 예정이라고요. 사회적 경제 온라인 마켓에 우리 회사가 참여하는데요. 안동 생강 진액이 홍보도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문화 관광을 결합한 소셜 문화 관광, 사회적 가치와 벤처 기업을 결합한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경제를 다양한 분야로 적용하고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경쟁을, 나눔보다는 이익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경제 구조.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협동과 상생을 밑거름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겐 꿈을 실현할 기회의 영역이, 지역으로선 성장의 발판이 되는 사회적 경제. 앞으로도 그 발전을 기대해 주세요.
차갑게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 옆으로 고즈넉한 마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바로 이곳은요, 사평마을입니다. 섬진강하구의 기름진 땅에서 좋은 작물이 자란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걔들이 알려주네. 이쪽으로 가면 체험이 있대. 알았어, 삼촌 간다. 가 그래. 이쪽이구나. 가자. 아이. 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농부들의 마을이자 문화가 살아 숨쉬고 예술 체험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마을. 섬진강 끝자락에 안긴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간으로 알찬 겨울 여행 떠나볼까요? 겨울날 사평마을에선 하우스 농사가 한창입니다. 여기 하우스인가 보다. 오, 추워라. 오, 역시. 야, 하우스가 따뜻하네. 이 마을이 애호박이 유명하다고 하더니 와.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하우스 안에서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애호박들이 반겨집니다. 사평마을은 강하구의 기름진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다양한 작물을 키워내기에 최적의 마을인데요. 겨울에는 하우스를 활용한 애호박, 양상추 농사가 한창입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농부님들이 정성을 다해 가꾸는 만큼 튼실한 열매로 보답해줍니다. 기계로 할 수 없는 그 작물이에요. 아, 직접 걸어 다니면서 수확도 해야 되고 중간에 꽃도 따야 되고 하는 것들이 치즈 유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치즈 유인도 이렇게 참 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전부 다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아,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호박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랄까요? 저의 구세주랄까? 이 구세주였습니다. 구세주. 힘든 시기에 애호박을 만나셨구나. 저희 지역에서 애호박을 개발해가지고 이 동부 육군에 보급을 다 시켰어요. 섬진강의 끝자락 사평마을엔 폐교를 활용한 체험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섬진강 끝들 마을에 지난 가을 새로운 문화예술의 향기가 더해졌습니다. 건강관리실로 활용이 되고 있던 공간이었어요. 탁구대가 있었고 러닝머신이 있었고. 이곳은 원래?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느낌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문화위원회 그 도움으로 우리 광양시하고 함께 이렇게 작은 미술관으로 한번 조성을 해봤어요.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미술 작품들이나 아니면 작가님들이 오시고 또 외부에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마을 분들도 또 즐거워하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옆 전시실에 마을 주민들의 추억의 사진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잘 보고 계십니다. 곱게 단장하고 찍은 단체 사진과 생애 가장 행복했을 결혼식의 풍경. 사진 한 장 한 장엔 행복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시간과 추억이 깃든 사진들은 아련한 그때 그 시절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미술관 개관 기념 전시는 광양과 순천 청년 작가들이 섬진강을 모티브로 작업한 섬진강을 그리다 전입니다. 섬진강변의 풍경과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이 작은 미술관을 촘촘히 채우고 있는데요. 새롭게 조성된 문화공간은 마을 사람들의 예술 감각을 일깨워주고 방문객들에게는 여유를 안겨주는 선물 같은 공간이 되겠죠. 미술관 보고 오니까 무언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뿜뿜 솟아오릅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쪽염색한 스카프인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네. 좀 덜 안 될 것 같은데. 네, 손재주가 좋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렸기 왜 그런 소문이 때문에. 났지? 제가 잡을 테니까 성화 씨께서 균일하게 여기 안에 담궈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균일하게 잘 들어갈 색깔이 잘 나오죠? 네, 쭉쭉쭉. 쭉쭉쭉. 공기 중에 뜨지 않게 잘. 이게 담그는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건가?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진한 색이 나오고요. 또 이거를
반복을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주 진한 쪽염색 스카프를 얻고 싶다 하시면 오래 주무르시거나 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네. 나는 연하게 하늘색을 하고 싶어 하면 시간을 좀 짧게 잡으시면 짧게 돼요. 하고. 네. 보통 몇 분 정도 하게 돼요, 이게? 보통 기본은 저희가 이제 체험할 때 한 5분 정도 이렇게 주무르거든요. 네네네. 네, 자연에 오셨으니까 자연 염색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얘를 가볍게 한번 짜주시겠어요? 네, 너무 꾹 짜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네, 쭉 쪽물이 해서. 흐르지 않게 네. 제가 네. 여기 옮긴 이유는 네. 이쪽이 지금 보면 아직 얘하고 색깔이 다르죠? 네. 한번 펼쳐서 공기 중에 골고루 노출이 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그러면 펼쳐줘야 뭔가 되는구나. 조금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색감이. 네. 그리고 이제 쪽염색은 여름철이 가장 최적기기는 해요. 네. 네, 왜냐면 이게 또 계절에 따라서 이 쪽빛 색감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자연의 재료가 빚어낸 푸르디 푸른 쪽빛의 유혹,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때 아닌 셀카놀이에 심취한 양성화 리포터.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왔나요? 근데 갑자기 웬 셀카예요? 또 다른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체험입니까? 네네네. 저희가 지금 팝아트 체험을 미술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의 사진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캠퍼스에 미리 옮겨놓는 겁니다. 똑같이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해서. 옮기셔서 여기에다가 예쁘게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칠을 하시는 거예요. 전현주 선생님,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색깔 칠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밑그림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에 드는데. 아닌데 안 됩니다. 체험을 하고 가셔서 저희 돼. 미술관에 꼭 전시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여기 이제 색깔 네. 하나씩 예쁘게. 이거는 뭐 진짜 실제로 있는 색깔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상상의 색깔을 넣어도 되는 네, 거예요. 상상의 색깔로 재밌게 보는 게 우리 또 팝아트의 묘미니까요. 오. 그래서 이제 적당한 평붓을 하나 고르셔서 네네. 네,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물을 너무 많이 묻히실 필요는 없고 살짝만 찍어서 네, 여기에서 이제 바탕색을 먼저 정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물감에 묻혀서 핑크색으로. 네, 해가지고. 핑크색으로 바탕을 골고루 자신의 얼굴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완성해보는 특별한 예술 체험, 매력적인데요. 채도가 높은 선명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팝아트 작품들은 작은 미술관 한켠의 특별 전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양성화 리포터의 손재주가 좋다는 소문의 진실 확인해볼까요? 야무진 손끝으로 정성껏 캔버스를 채워나가고 사인까지 새겨 넣으면 양성화표 팝아트 완성입니다. 됐어, 느낌 됐어. 있는데요. 됐어.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아이들은 본인의 얼굴이 담기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행복해할 것 같아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네. 또 미술관에 작품으로 전시된다고 하니까 다들 네.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미술관에 전시된다고 생각하니 무언가 마음이 뿌듯하네요. 야, 여기서 보니까 이 마을의 전 모습이 다 보인다. 마을도 쫙 눈에 들어오고 옆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이게 자전거를 타면 힘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 평지여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뭔가 약간 산책 나온 느낌. 이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오늘 천연 염색으로 머플러도 만들고 제 얼굴 그림도 그리고 미술관도 관람하고 그리고 하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호박도 봤는데 이렇게 자전거에 타니까 완벽한 마무리. 섬진강 자전거길을 따라 바람을 가르며 풍경을 바라보면 평화로운 휴식이 찾아옵니다. 따사로운 섬진강 물줄기가 반겨주고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마을. 자연과 사람이 만나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사평마을에서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수십 년의 세월을 머나먼 타지에서 보내다가 뒤늦은 귀로에 올라선 이들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시작된 귀향을 돕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의 뜻깊은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지난 여름 어느 날
인천공항 한편에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회사 취업하기 전부터 외국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배낭여행도 많이 갔고요. 다행히 운 좋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오게 돼서 제가 자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막상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서 좀 설레이고 좀 두렵고. 해외 연수라도 가는 걸까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약 3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 러시아 극동 지역의 섬 사할린입니다. 도착 후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사할린 향토 박물관. 120여 년 전 사할린에 지어진 첫 박물관입니다. 먼 옛날 원주민들의 모습, 야생동물 등 다양한 역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사할린의 역사 속에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사할린은 예전에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국인 분들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은 그 유족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들은 사할린에 정착하게 됩니다. 벌목장과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해뜰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의 패전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들은 무려 4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사할린 한인묘 현황 파악 사업은 일제강점기 시 노역으로 강제징용된 한인들이 현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묘지를 조사를 하고 그 묘지 조사 내용을 한국에 있는 유족들에게 알림으로써 그 마지막으로 유해 봉환을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준 그런 사업입니다. 현황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대국민 홈페이지 한인묘 찾기에 올려놨고 유족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유해 봉환은 순차적으로 봉환하는데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강제 노동과 착취로 얼룩진 역사.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의 만행은 더욱 심해졌고 한 마을에서는 대량 학살까지 일어났습니다. 사할린에 남은 한인 동포들은 그날의 비극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일반 군인들이 45년에 우리 동포들 미즈호 마을에 러시아 군대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 민족들이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문제 생길까 해서 무서워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아픈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돌아오지 못한 나의 부모, 나의 조상을 그리워하는 후손들만의 몫일까요? 본격적인 한인묘 현황 파악 작업에 앞서 사할린 한인협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1939년도 간지로 사할린에서 끌고 와가지고 한국 못 나가고 1976년도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망향의 섬 사할린에 묻혀버렸죠. 박 회장은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도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우리 마지막 말 우리 아버지 말씀했어요. 내하고 조선 나가겠냐? 우리 아버지 자꾸만 말씀하세요. 경상북도 의성 니그 고향다. 네가 알고 있으라. 사할린에 머물고 있는 동포들을 만나고 나니 작업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는 직원들. 조사 전날 밤인데 숙소의 불이 꺼질 줄을 모르네요.
어떤 대규모 공동묘지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소규모 이제 한인 묘지를 찾기 때문에 일단 현지에 있는 러시아인들이나 아니면 한인 분들을 찾아가 뵙고 그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그 러시아인들의 이제 묘지에서 우리 한인들이 뭐 한 분이 살았다 그러면 그 한 분이 있는 거를 저희가 찾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할린에서의 한인 묘 조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울퉁불퉁 비포장길을 달리다 마주하게 된 희생자들의 묘. 한인 묘를 발견한 직원들은 그들의 자손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측량에 필요한 컨트롤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GPS 위성 신호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묘지 위치를 측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나무가 많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나무가 많은 지역이어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번 조사 작업은 사할린 남부 4개 지역을 돌며 이뤄졌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묘를 발굴하기 위해 한숨도 돌릴 틈이 없습니다. 오늘 총 20기 찾았습니다. 예상한 거에 대해서 예상에 비해서 아주 실적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한인묘 조사 작업을 위해 멀리 고국에서 찾아왔다는 소식에 사할린 한인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정말 이렇게 복잡한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묘지 조사를 해주기도 하시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연고 없는 낯선 땅. 어떤 인연도 없는 누군가의 조상의 묘인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는 걸까요? 이 척박한 사할린 땅에 강제징용돼서 살아오시다 돌아가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들과 아직까지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가족분들을 생각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조금의 위안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 묘지 조사가 왜 중요한가면은 원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호하는 적으로 모신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한국에 사는 국민들도 더 깊이 자기 역사, 일제시대에 어떻게 피해됐는지 어떻게 사할린 동포들이 강제징용으로 여기 왔는가 알게 되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역사가 없으면 나라가 없어요. 역사 속에 묻힌 채 잊힐 수도 있었던 동포들의 이름을 다시 새기는 사람들. 더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위로의 손길이 계속되기를 바라봅니다. 매년 가을 농민들은 가뭄으로 애가 탑니다. 그런데 물 걱정을 조금 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물량이 많으니까 밭작물 키우는데 지금 공급이 잘 되니까 아주 이제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뭐 긍정적이고 뭐 부정적이고를 떠나가지고 뭐 농작물에 거의 피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물이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내고 있을까요? 이거는 먹는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 대체 수자원으로 기후변화 속 제주 지하수를 지켜라. 물의 재탄생을 소개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이곳에서 물이 재탄생합니다. 제2용수는 하수 처리수를 이용해서 염분을 제거하고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제2용수, 농업용수 기준에 맞춰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줄이는 물은 바로 하수를 완전히 정화한 제2용수인데요. 여기 시설 용량은
하루 5,000톤 규모입니다. 5,000톤 규모로 그 제2용수를 만들 수 있는데 요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톤, 110톤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역 하수처리장과 멀지 않은 이곳은 정화된 제2용수를 저장하는 800톤 규모의 배수지입니다. 여기서 제2용수를 처리한 다음에 이 펌프를 통해서 배수지가 있습니다. 800톤 규모의 배수지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배수지 옆에 농업용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지하수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 제2용수가 나오는 곳은 제주의 8개 하수처리장 중 단 2곳뿐.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시설 규모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이 시설인데 이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처리시설을 묻히게. 제주 서부와 동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가능한 제2용수는 각각 하루 5,000톤.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맑고 깨끗한데 그래도 하수를 정화한 만큼 검사 기준이 엄격합니다. 저희들 그 제2용수의 그 항목은 전체적으로 22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일반 항목이 6개 항목이고 그다음에 중금속과 미량 유해 물질을 포함해서 16개 항목을 포함해 가지고 22개 항목을 가지고 이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고 분기당 한 번씩 이루어지는 수질 검사.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일반 그 지하수에 비해서는 그 시공할 수 있는 농작물에 직접 그 살포를 하고 이제 했을 경우 어떤 위생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균 구인수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 그 기준의 한 100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먹는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제2용수를 이용해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제2용수를 담은 트럭이 향한 곳은 제주 동부 농업기술센터. 이곳에서 제2용수의 농업용수 이용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알아봅니다. 예, 이쪽 지금 보시는 오른쪽은 이제 일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구역이고요. 저쪽에는 우리가 지금 제처리수를 공급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와 제2용수를 사용한다는 점 외에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 작물은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종류로 선택했는데요. 바로 방울토마토와 양상추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자라는 동안에는 큰 차이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하수 제처리수와 농업용수, 다시 말하자면 유일하게 물 공급 종류에 따라 유일하게 구분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승인 과정에서는 A구역, B구역 모두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매도 정상적으로 잘 맺혔네요. 모종을 심은 지 2달여 드디어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잘 익은 토마토를 수확했는데요. 서로 다른 물을 먹고 자란 방울토마토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정식 이후 발육 상태, 그리고 착과 착색, 무게 중량, 과육의 무게 중량까지 두 구역 모두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측하신 대로인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저 또한 하수 제처리수로 재배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의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막상 재배를 하고 생육 전 과정을 지켜보니까 하수 제처리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과를 말할 수 없죠.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2종류 방울토마토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자란 방울토마토와 하수 제2용수를 먹고 자란 방울토마토. 과연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하수 처리수는 이제 중금속 등의 유해한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어서 이제 농가분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하수 재처리수 과정에서 이제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 하수 재이용수가 이제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만족만 하면 안전하게 농업용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생육 초기의 월동 채소들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곳은 가을 가뭄에도 비교적 풍족하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판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 부족 현상이거든요. 지금 지하수가. 그래서 제2용수에서 이제 정화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물 공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좀 꺼렸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하수 물을 갖다가 이제 정화를 해서 보낸다 그래도 그랬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편견은 잠시. 농업용수를 많이 써야 하는 시기마다 제2용수는 요긴하고 앞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필요하죠. 중요한 물이죠. 작물을 키우는데 일단은 물량이 많으니까 밭작물을 키우는데 지금 공급이 잘 되니까 아주 이제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지하수로 주는 것보다 지금 한 5, 6배 이상 한꺼번에 물을 쏟아 부으니까 지하수로 해가지고 지금 물 주려고 그러면 지금 힘드니까. 뭐 긍정적이고 뭐 부정적이고를 떠나가지고 뭐 농작물에 거의 피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2용수 용량을 좀 늘려서 또 가뭄 시기에 이런 시기에 농가들이 좀 풍부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맑고 풍요로운 제주 지하수의 미래를 위해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속 바로 지금 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제주의 생명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